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왜 더우반의 이 낮은 평점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요? 라는 중국 포털 쭈우에 올라온 K-POP 데모넌터스 성공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의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 분석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성공 분석 릴레이에 중국 언론에서도 합류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일본이 K-POP 데모넌터스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은근히 이 영화에 같은 동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숟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분석 기사에서 K-POP이 2024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지 이유를 K-POP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엉뚱한 분석을 합니다. 한국이 2024년은 정말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 국가적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독재를 꿈꾼 모즈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중국 연예산업이 한류를 쫓아올 수 없는 것은 독재를 버리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또다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니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는 지난 8주 동안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역사상 총 조회수 2위를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영화 중 유일하게 역대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스포티파이와 빌보드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7곡이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곡인 골드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챔피언십과 미국과 영국에서 더블 크라운을 차지했습니다. 더반에서는 K-POP 데모넌터스가 6.6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지 못했으며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지만 공허하다고 평가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장 개척이 시급한 K-POP은 이를 통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이 K-POP의 또 다른 진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관가되었던 것에서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까지 6월 20일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 조용히 공개되었습니다. 화려한 프리미엄도 엄청난 홍보도 없었습니다. 첫 주 조회수는 900만 회를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개발 및 제작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이 아이돌 그룹은 세상의 수호자라는 비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팬들을 비밀 내에 보호하고 초자연적인 위협에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악마로 구성된 사악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 싸웁니다. K-POP 관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처음에는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영화가 개봉된 후에는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주차부터 K-POP 데모넌터스의 인기는 빠르게 상승하며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성장세를 보이며 9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차트 10위권에 진입하고 3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출시 이후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었고 영화 중 총 조회수 2위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사운드 트랙 또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 7곡이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고 골든이 1위를 차지하며 2001년 이후 걸그룹 최초로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골든은 공식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메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K-POP 노래가 되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에 수록된 12곡 중 9곡이 1억 회 이상 재생되었고 골드는 2억 7천만 회 이상 재생되어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화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4천만 명을 돌파하며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수가 가장 많은 K-POP 그룹이 됐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굿즈 또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영화의 신화 속 동물인 호랑이 인형을 제작진에게 선물로 한정 수량으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굿즈는 순식간에 그의 상품 차트에서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스토어에서 실물 사운드 트랙도 빠르게 판매되어 신규 고객 수가 400%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임원진은 젊은 여성 관객과 K-팝 애니메이션 팬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예상했지만 이 영화의 영향력은 원래 타깃 인구층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개봉한 바로 그 주에 2억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픽사의 신작 엘리오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장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엘리오는 흥행에 실패했고 K-팝 데모넌터스는 경이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오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너무 구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원래 지구와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궁극적인 명제, 즉 삶의 본질을 탐구하려 했지만 결국 가족 친화적인 서사라는 틀에 박혔습니다. 반면 K-팝 데모넌터스가 예상치 못하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유럽과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악마 사냥이라는 주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제작진은 서사 논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동양적 플러스 여성적 관점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실제 문화와 삶의 장면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특징도 부분적으로 흡수하며 유럽과 미국 관객에게 더욱 신선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선함은 K-팝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K-팝을 주제로 한 영화답게 음악은 영화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개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 음악은 걸그룹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초자연적인 무기이며 각곡은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팝 생태계는 전통적인 서구 엔터테인먼트와 차별화되어 있어 다른 서사적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주류 서구 애니메이션의 노래와 연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K-팝 데모넌터스의 남녀 대결은 K-팝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K-팝 데모넌터스는 유럽과 미국 만화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인 팬미팅, 응원봉, 한국어 현수막 등 K-팝 팬 문화를 깊숙이 복원해냈습니다. 감독 매기강에 따르면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음악이 영화의 주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다수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한 베테랑 K-팝 프로듀서 테디 박과 린드그렌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캐릭터 이미지는 블랙핑크, 있지, 트와이스, 투애니안,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뱅 등 K-팝 그룹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효과는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유럽 문학과 예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야샤미 벤 샬미는 영화 속 음악이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오히려 히트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했습니다. 새로운 K-팝 유니버스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으로 넷플릭스와 소니 애니메이션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속편 촬영뿐만 아니라 실사 버전도 촬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K-팝 데모넌터스 제작진은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의 각자의 스토리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며 새로운 K-팝 세계관이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본질적으로 K-팝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지만 K-팝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K-팝은 2024년 정점에 도달하며 한국 음악 산업에 10년 만에 첫 매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폭발적인 성공은 K-팝의 시의적절한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K-팝의 발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K-팝 평론가이자 민족음악 학자인 김용대 씨는 K-팝은 지난 20-30년 동안 서구 주류 문화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 관객들의 반응은 이러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한 관객은 K-팝 팬은 아니지만 영화 K-팝 데모넌터스를 보고 나서는 영화 속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이 K-팝의 산출물의 또 다른 진화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년 인기 트렌드에서 세계관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K-팝은 스트리밍, 음반 판매, 투어와 같은 주류 비즈니스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게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너자2의 영어 더빙판도 유럽과 미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각자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동양 문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이 두 작품은 현재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양 문화의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지역적 이야기를 포장하고 지역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것은 동양 문화를 수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중국 음악계에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스토리, 이미지, 심지어 완전한 세계관과 통합하여 전 세계 청중이 기꺼이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입체적이고 몰입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홍콩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 기획에서 나중에 K-팝이 추가된 줄은 몰랐네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음악과 의상 모두 완벽해요. 3분 전에 비하인드 영상 올렸는데 홍보도 없이 이렇게 많이 시청하는 건 벌써 대박이네요. 시청자들이 두 번째 시즌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주제곡 7곡 모두 정말 좋았어요. 특히 프리는 매일 반복해서 듣는 곡이라 정말 좋아요. 시즌2가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절실하게 이 영화의 2편이 필요해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사자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물론 걸그룹도 좋아하는데 노래가 정말 흥미롭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잘생긴 남자들이 관객들에게 시시덕거리는 것도 좋아해요.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 성우는 모두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한국인입니다. 한국어 더빙이라고 해서 한국어 더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중국어 더빙과 대만어 더빙을 혼동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녀 주인공 모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요. 스토리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K-팝 데모넌터스라는 K-팝 영화를 꼭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7월 내내 저를 지치게 했어요. 아직도 이 영화 말고는 다른 걸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한류를 내 평생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정말 좋아요. 2편이나 스피노프 꼭 만들어주세요. 제작진께 감사드립니다. 조이가 감자튀김 먹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풀 댄스 버전 공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코러스는 몇 번을 들어도 소름 돋아요. 기획부터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1시간 30분짜리 영화는 훌륭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나 다른 관련 작품에서 줄거리의 세부사항과 연결고리를 자세히 설명해줄 작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후속작의 음악도 기대됩니다. 이번 작품의 모든 곡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제작진은 앞으로의 작품에서 이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모든 곡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곡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두 번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전개는 엄청 빨라요. 두 번째 볼 때는 디테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 요즘 이 영화 너무 멜로드라마틱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제작진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제작진에게 이상한 것들을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퍼플, 클라잉. 영화의 나머지 부분이 엉망이더라도 스토리는 좋은 부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맙소사 넷플릭스의 신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든이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이 노래는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370만 스트리밍, 840만 라디오 재생, 7,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K-POP 아티스트 걸그룹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8번째 1위 K-POP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차트 1위를 차지한 걸그룹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걸그룹은 2001년 싱글 뷰티리셔스로 데뷔한 비욘세의 데스티니스 차일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골든 K-POP 걸그룹 역사상 1위 거머쥐어 축하해. 정말 엄청난 인기 폭발이야. 그동안 수많은 인기 걸그룹이 있었지만 트와이스, 에스파, 유진스, 블랙핑크는 차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 그런데 가상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하며 20년 동안 1위 곡이 없는 걸그룹의 기록을 깨버렸어. 블랙핑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빌보드 차트에서는 1위도 못할까? 순위권에 드는 것조차 좀 불이인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K-POP의 1년 수익은 중국 게임 원신의 반년 수익보다 적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블랙핑크 분장실에 파우더 뿌려 화제. 노래는 꽤 좋은데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또 중국 문화의 의심스러운 패배다. 중국은 빌보드에 도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보다는 굴욕에 가깝다. 한국은 언제나 문화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구나. 중국은 언제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노래는 OST 중에서도 최악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문화적 산출물. 한국 걸그룹 문화 K-POP이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요. 빌보드 차트를 보면 보통 50위 안에 한국 노래가 몇 곡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노래들도 50위 안에 든 것 같고요. 지금 이 노래는 2위 안에 들고 1위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건 최고 수준의 문화상품이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더우반 평점은 10점 만점에 6.6점, 일본 필마크스 평점은 5점 만점에 3.8점, 전세계 평균 평점은 8에서 9점대입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평점이 전세계 평점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K-POP이 잘나감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그들의 심리 구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문화도용이라고 비판하던 중국이 이제는 이 영화가 전세계 신두름이 일자 태도를 바꿔 같은 동양 문화라는 틀로 묶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중국의 자랑 너자2가 영어 더빙으로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너자2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